네, 오늘 NWN 내외 방송에서 신동아 의원님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신동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책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원래 2014년 전까지는 의원 열람실이라고 해서 의원들께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정리할 때 쓸 수 있는 의원들의 전용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2014년에 의장이 되면서 이 공간을 의원들만 쓸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들도 함께 썼으면 좋겠다 해서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에 잠깐씩 찾아와서 차 마시면서 책 보고 가고 이러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게 되어서 시민들께서 의회를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와, 이렇게 개방형으로 바뀌었군요. 네. 네. 계속해서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6.13 지방선거가 앞으로 5개월 다가왔잖아요, 이렇게. 네. 신동아 의원께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으로 출마하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장으로 출마하게 되는 무슨 동기나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왜 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앞서서 네. 그동안 내외뉴스가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해주시고 문화공연을 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해 주시는 데 대해서 구리시의 의원 입장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내외뉴스가 지역사회 구리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개봉된 영화 1987, 1987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85년에 대학교를 입학해서 87년 6월 민주화 운동 때는 학생운동을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되었고 이후에 그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옥고를 치른 경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첫 단추가 되었던 것이고요. 네. 이후에는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 입문해서 국회에서 입법활동이라든가 예산 심의, 또 각종 정책 보좌, 또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정치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0년에 처음 구리시 의원으로 출마할 때는 구리시의 새로운 희망 엔진 신동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선구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되었고요. 2014년에 다시 한번 출마했을 때는 조금 웃긴 슬로건이었어요. 아직도 시민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운동화가 닳도록 신동아가 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시민들께서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께는 조금 어이없긴 하지만 가을 동화 신동아입니다. 이렇게 제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2014년에 구리시의회 역대 최연소 의장을 역임하게 됐고요. 최연소 의장을 역임하면서 네. 그동안에 제가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은 구리시의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구리시 만들겠다. 또 어르신들이 대우받는 효도하는 구리시 반드시 만들어 보겠다. 또 장애인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20만 구리 시민들 중에서 약 10,000명 가까운 등록된 장애인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편견 없이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구리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했고요. 또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가 지방자치에 몸담고 있는 의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문화와 생활체육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구리시의 비전을 준비해 왔고요. 이번 선거에 시장 출마를 하게 되어서 시민들로부터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면 제가 지금 쭉 말씀했던 것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구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동안 쭉 준비해 놓은 비전, 정책,
또 아젠다를 펼쳐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구리시장 도전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리시 의회 최연소로 또 의장을 역임하셨다고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구리시 의회 또 의장을 역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점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 네. 이런 게 있을까요? 구리시의회가 개원한 것이 199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의장으로 있었던 2016년이 의회 개원 25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제가 의장이었으니까 25년 동안 구리시 의회에서 열심히 일하신 역대 의원님들 모시고 또 구리시의 여러 관심 있는 기관단 체장님들 또 시민들 또 제가 만든 의정 모니터단 단원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초청을 했는데요. 구리시의회가 행사 치를 장소가 비좁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의원들 자리 다 빼버리고 의장석도 싹 다 치워서 의장석을 간이 무대로 만들어서 오케스트라 공연도 하고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도 하고 특히 이제 실버 합창단 공연도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의원님들 기념식 수도했고요. 네. 또 그동안 의정 활동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본회의장 안에 많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시 의회에 작은 공간이라도 시민들께 개방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 열람실을 북카페로 만들었고 의정동호회 사무실, 역대 시의원님들 사무실도 다용도룸, 멀티룸으로 바꿔서 시민들 회의 장소로 개방을 했습니다. 또 구리시 의정 모니터단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서 단원 여러분들께서 구리 시민들의 작은 불편함까지 놓치지 않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의원들한테 정책 제시를 해주고 의견을 줘서 또 그것을 의원들이 받아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의 작은 불편함까지 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던 그런 바탕을 만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또 매달 한 번씩 명사 추천 강연회를 해서 시민들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구리시 의회에 와서 각자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한 추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젊은이, 청년들, 또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의회 체험을 시켜주는 것도 민주적인 소양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 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의회 체험 교실을 확대 실시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이 제가 의장을 역임하면서 벌어진 일들인데 결국은 시민들에게 더욱더 다가가는 네. 의회 또 시민들이 직접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또 하나 더 있네요. 그동안에는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속기록으로만 알 수 있었는데 제가 의장이 되면서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본회의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본회의를 생중계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줬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무언가 의정활동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 생각하면 의원들께서도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의정활동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위장하면서 했었던 일들입니다. 와, 여러 가지 진짜 더불어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신 의원께서 지금 또 사실상 시장 출마 의지를 밝힌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시장 후보가 되신다면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가장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 네. 네. 저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네. 지방자치 발전, 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정치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 구리시에서 낳고 자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저의 정치 철학입니다. 그러려면 구리시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네. 재정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지원하거나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자족도시 건설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로드맵하고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은 이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세계화의 물결로 가는 가장 중대한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인데요. 저희 구리시가 이미 현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밸리, 이것도 4차 산업의 한 종류이거든요. 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4차 산업을 알고 싶다 그러면 구리시를 찾아가 봐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4차 산업의 전진기지가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4차 산업에 기반한 좋은 기업들을 구리시에 많이 유치해서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줌과 동시에 우리 구리시의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지요.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저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것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크기가 그 도시의 미래의 크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크면 그 도시의 미래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4차 산업에 기반한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또 재정을 튼튼하게 해서 그러한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또 아이들을 또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최근에 LH공사가 갈매 공공주택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찬성, 반대 이렇게 양론이 나뉘고 있는데 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구리시의 가장 첨예한 핫 이슈이고 또 갈매 공공주택 지구 사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구리시의 주거 환경 개선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명확하게 입장을 좀 밝히고 싶습니다. 네. 우선 소위 갈매역 주변이 지금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위 담터, 봉대미, 새마을 불악, 이런 세 불악인데 이 불악이 자연 취락 지역이고 또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 시절부터 갈매역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서 유통의 중심지로 만들면 지금 입주하고 있는 갈매 신도시, 또 이미 입주해 있는 인근의 별내 신도시,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산 신도시, 세 신도시의 중심에 있어서 또 전철하고도 연계가 돼서 갈매역 주변을 이 세 도시의 유통산업 중심으로 바꿔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을 구리도시공사가 하는 것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까지 3, 4년에 걸쳐서 해왔던 겁니다. 그걸 어느 날 갑자기 LH공사가 소위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네. 그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헐값 보상해주고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을 해서 아파트를 때려 짓겠다는 계획을 지난 10월 10일 날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저는 근본적으로 LH공사에 의한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H공사는 이미 2014년 기준으로 142조 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정말 거대 공룡 부실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간 1,900억의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이런 LH공사가 공공택지지구 사업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개발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가장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리 갈매 택지지구 인근에
자연 취락 지역을 LH공사의 땅 장사, 집 장사를 하는 걸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미 작년 11월 10일에 제가 대표 발의하고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준 결의문 내용처럼 국토부가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입장이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구리시 재정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공공기업하고 함께 해야 될 수밖에 없다면 구리도시공사가 최소한 51% 지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개발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의회에서 사전 심의를 할 수 있고 의회 사전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갈매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또 법률적으로도 허점이 있습니다. 소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면적이 30만 평 이상이거나 인구가 2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소위 법으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걸 세워서 도로도 넓히고 뭐 철길도 만들고 또 대중교통 수단도 강화하고 또 그 지역에 하수 처리 시설이라든가 뭐 소각장이라든가 하는 주민 편의 시설도 갖추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매 공공주택지구 사업 부지는 30만 평에서 조금 빠지는 24만 평, 또 인구도 2만 명에서 조금 빠지는 16,000명. 근데 사실은 이 16,000명이라고 계획을 했어도 인구가 2만 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준보다 조금 못 미치게 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주민 편의시설도 최소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도 그 지역에 다산 신도시, 또 별내 신도시, 갈매 신도시에서 나가는 출퇴근 차량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네. 뭐 교통 체증이 말할 수 없이 심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공공주택지구까지 입주하고 나면 그야말로 교통 체증 수준을 넘어서 교통 지옥이 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갈매 택지지구의 주민들 대책위에서는 이런 고밀도 방식의 콘크리트 벽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저밀도 개발 방식의 정말 파주 헤이리 마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을 공동체가 네. 동네를 책임지고 가꾸고 또 그것이 그 동네의 특색이 돼서 헤이리 마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네. 관광객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이런 것처럼 갈매 그 담터 봉대미 새마을 부락도 저밀도 방식의 친환경적인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정책과 같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사람이 사는 동네, 사람 향이 나는 동네로 가꿔보자. 이것이 주민 대책위의 입장이고요. 저는 그러한 계획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번 구리시장 선거는 민주당 내 시장 후보 경선이 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구리시장 경선은 앞으로도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네. 남았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선거라고 하면 네. 선거의 또 다른 표현은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계속 명언을 쏟아내시네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 해왔는데요. 시민들께서 이제 제가 8년간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 해왔고,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고,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구상을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시민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저를 선택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당내 경선이 어렵긴 하지만 민주당 당내 경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비전을 제시해주고 민주당의 시장 후보가 정말 일을 잘하겠구나 하는 신뢰를 줄 수 있다면 경선을 통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경선을 통해서 누군가는 시장 후보가 되겠죠. 물론 뭐
제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어느 후보가 시장 후보가 되더라도 깨끗하고 투명한 경선을 거쳐서 후보가 되고 또 그 후보를 나머지 그 함께한 후보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민주당이 구리시를 책임질 수 있는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구리시를 위해서 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장 후보를 현명하게 뽑아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도 열심히 의정활동 남은 기간 할 것입니다. 네. 구리 시민 여러분들께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